그날 밤 아내가 내 비밀 장부를 열어봤다.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로 내 세상이 갈라졌다. 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게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된 신호였다. 나는 52, 결혼 20회를 넘긴 남자다.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일용직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오래전에 현장을 떠났고 지금은 월 4천을 버는 작은 회사의 대표다. 허름한 작업복 가방엔 장갑 대신 명함이 들어있다. 대표이사 땡땡땡. 사람들은 그 명함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집에선 아무도 모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숨겼다. 왜? 누가 묻는다면 난 그럴듯한 이유를 여러 늘어놓을 수 있다. 불안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가족에게 괜히 기대만 키우기 싫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수 소리, 환호. 내가 대표님 소리를 들을 때만 숨이 쉬어졌다. 그 욕망은 밤의 불빛을 배웠다. 처음엔 단순한 접대였다. 거래처와 잔을 부딪히고 호들갑스런 칭찬을 받았다. 사장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집의 고요를 밀어냈다. 나는 계산서를 접는 손맛에 취했다. 카드를 내밀고 도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거기서 아내의 절친을 보았다. 대학 때부터 붙어 다니던 그 친구. 연락이 끊겼다고만 들었는데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그녀는 담담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그곳을 찾았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경계선 같은 것들은 술잔 사이로 쉽게 넘어졌다. 나는 내 비밀을 늘렸고 그녀는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내는 내 널브러진 영수증을 말없이 정리했다. 한 번은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나는 피했다. 그냥 일이 많아. 대화는 그 문장 앞에서 자꾸 멈췄다. 그날 밤 아내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는 걸 우연히 봤다. 언니,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발신인은 그녀였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기분. 그 느린 시간을 나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장부를 정리했다. 접대비를 협찬으로 바꾸고 회식비를 행사비로 돌리고 숫자를 가지런히 눕혔다. 괜찮을 줄 알았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아내와 그녀. 아내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나를 똑바로 보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만하자.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변명들이 줄을 섰다. 나는 무리하게 웃었다. 오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일이 꼬였을 뿐이라고. 그런데 아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카드 명세서 복사본, 내가 숨겨둔 장부의 사본,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셋이서 찍은 대학 시절 사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형부. 저 여기서 일해요. 언니가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왔어요. 아내가 묻는다. 그래서 내가 나 대신 그를 지켜줬니? 아니면 이용했니?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나를 산산이 부쉈다. 내가 무너뜨린 게 뭔지 그때 처음 제대로 보였다. 가정, 우정, 그리고 내 안의 기준. 나는 폭발을 기다렸다. 고함과 던져지는 접시들. 대신 아내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야.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상담센터 명함, 외부 회계감사 신청서, 그리고 우리 통장 내역 정리. 너 대표라며? 그럼 대표답게 책임져. 첫째, 그 관계는 여기서 끝내. 둘째, 회사 통장을 투명하게 열어. 셋째, 우리에게 선택할 시간을 줘. 이 집에 남을지 떠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밤 이후 나는 전화를 걸어 모든 걸 끊었다. 번호를 지웠다.
길고 짧은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마지막에 딱 하나 남겼다. 미안합니다. 더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답장은 짧았다. 언니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본인도요. 화면이 꺼졌는데 내 안에서 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었는지 처음 알았다. 회사는 달라졌다. 나는 접대를 없앴다. 야근 식대 상한을 만들고 협력사 비용을 공개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박수를 멈췄다. 대신 낯선 신뢰가 들어왔다.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물었다. 나는 솔직했다. 회사가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나는 스스로의 지출을 막았다. 한도를 낮추고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달라졌다.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빠지고 무치의 바람이 들어왔다. 거짓말이 없는 하루는 냄새가 없고 그래서 오래 머문다. 아내와 나는 매주 상담실에 앉았다. 내가 말하면 아내가 울고 아내가 말하면 내가 울었다. 우리는 내 약점을 정리했다. 나는 박수에 취한다. 인정에 굶주린다. 외로움이 오면 호기심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일이라는 포장지로 감추려 든다. 상담사는 말했다. 이건 나쁜 사람이 되는 문제라기보다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패턴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해요. 불편함. 참 이상한 단어다. 예전엔 비워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지나가게 둘 줄 아는 감정이 되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에 미역국을 올려놓고 소리 없이 앉았다. 나는 그 따뜻한 냄비를 보다가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정말 벌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다. 내 존재의 증거였다. 그런데 그 증거는 장부에 찍히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날들에 새겨진다. 싱겁고 지루해 보이는 날들이 나를 만들고 그 날들이 쌓여 집이 된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장부 첫 줄을 고쳐 썼다. 수입 신뢰일, 지출 거짓 0. 물론 상처는 남아있다. 아내는 가끔 묻는다. 오늘 너 자신에게 솔직했어? 나는 대답한다. 응. 오늘은 정직하게 살았어. 아내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다. 날 감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방향을 보려는 눈빛이다. 그 차이를 나는 자꾸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더 자주 집에 들어온다. 더 많이 말하고 더 오래 듣는다. 내 목소리만 가득했던 집이 두 사람의 목소리로 균형을 찾는다. 그녀 아내의 절친에게도 마음으로 빌었다. 부디 다른 삶을 찾기를. 나로 인해 뒤틀린 마음이 오래 아프지 않기를. 우리가 모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언젠가 길에서 마주친다면 말없이 고개 숙일 수 있기를. 잘 지내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기를.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바꿨다. 오늘 얼마 벌었지? 가 아니라 오늘 약속을 지켰나? 라고. 재미없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질문이 나를 덜 흔들리게 만든다. 박수 소리가 없는 밤에도 잠이 오고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등을 펼 수 있다. 회사는 천천히 건강해지고 집은 조용히 따뜻해진다. 거창한 반전은 없다. 내가 한 건 거짓말을 멈춘 것뿐이다. 그런데 그 사소한 변화가 내 전부를 바꿨다. 그날 밤 아내가 내 비밀 장부를 열어봤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걷자. 아내가 어느 날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오래전 우리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내게 물었다.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은 남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다. 내 이야기는 화려하게 끝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쉰둘의 남자다. 다만 오늘 하루 거짓말 대신 진실을, 박수 대신 침묵을, 욕망 대신 약속을 선택했다. 내 인생의 장부는 매일 새로 쓴다. 그리고 매일 마지막 줄에 같은 말을 적는다. 사랑은 들키기 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멈출 때 시작된다. 이제야 알겠다. 대표라는 말보다 남편이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걸. 숫자보다 신뢰가 오래 간다는 걸.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은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이라는 걸. 나는 내일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작고 성실한 하루들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묻겠지. 요즘은 잘 지내? 그러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응. 오늘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거면 충분해.